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좀 문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에 있는 헝다그룹이라는 곳과 컨트리 가든이라는 곳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중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업체들이 줄 파산을 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부동산이 좋지 않다는 그런 신호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식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함께 보면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죠. 중국의 부동산 업체에 이어서 유럽의 부동산 업체도 파산을 했습니다. 중국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업체가 파산을 한다? 이 말은 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추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이라는 곳이 뉴욕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헝다그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헝다그룹의 이제 회장이 있잖아요. 헝다그룹 회장이 아시아 최고 부자였습니다. 자산이 무려 57조 원. 57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있죠. 이재용 같은 경우가 자산이 13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13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건설업체 회장이 57조 자산가였다는 거죠. 그럼 헝다그룹이 얼마나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산업을 했는지 우리가 좀 예측이 되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헝다그룹은 중국의 280개 도시에 130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왜 이렇게 도시가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항 수만 238개입니다. 중국이 이제 공항만 238개면은 공항이 없는 도시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대부분 공항이 있는 도시들, 큰 도시들에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차입금만 무려 406조 원입니다. 돈이 406조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돈을 406조 빌려서 이제 건설을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업계가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뭐 바로 망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1300개 프로젝트를 팔기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았냐? 할인을 해서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최대 42% 할인을 했지만 어떻겠어요? 잘 안 팔린 거죠. 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30% 할인을 내걸었고요. 실제 현장에 가면은 42% 할인, 거기에 이제 8% 페이백까지 줬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할인을 한 겁니다. 절반 가격으로 할인을 했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그 차가운 찬바람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헝다그룹의 주가가 무려 99% 폭락을 했거든요. 홍콩 달러로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35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한 0.3달러 이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이제 10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부동산을 저렇게 할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구나. 이걸 보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업체 헝다 하나 무너지는 게 뭐 대수인가요?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로 피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날리게 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약금 10%를 넣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잖아요. 중국은 이제 퍼센트는 다 다르지만 중국도 비슷하게 이제 계약금을 내고 준공을 기다렸다가 준공되면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을 날리겠죠. 헝다가 망해가는데 계약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들, 저기에 딸린 수십만 명의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요.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줄도산을 하겠죠. 이 줄도산하는 하청업체 개수가 무려 8,840개. 업체가 거의 10,000개 가까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이겠죠. 그 사람들조차도 피해가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집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떠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준공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자랑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다 보니까 손실이 나게 되죠. 손실이 나면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조금 깐깐하게 빌려주겠죠. 다음부터는 다른 업체들, 뭐 헝다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너네도 부동산 건설이야? 야, 헝다 무너지는 거 봤잖아. 너네 좀 한번 고민해봐야겠어. 뭐 이자를 높여야겠어. 아니면은 뭐 금액을 줄여야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금 경색이 오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헝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유럽의 부동산도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유럽의 부동산도 현재 위험합니다. 자산이 무려 38조 원에 다다르는 시그나, 이 부동산 업체도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자산이 38조면 엄청난 이제 건설 업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파산을 했는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유럽에 있는 120개 은행에서 20조 원의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대출을 못 막고 터져버렸죠. 120개 은행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은 이 은행들은 부실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자금 경색에 빠지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유럽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안전하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지금 자금 경색이 심각하죠. 그래서 청담동 같은 알짜배기에서 분양하는 사업도 자금을 빌리지 못해서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지금 이제 뭐 집을 짓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아우성이죠. 옛날에는 뭐 집만 지어서 팔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었으니까 금융권들이 다 돈을 대줬는데 지금은 다 미분양이고 다 판매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돈을 빌려주는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도 야, 요즘은 상황이 안 좋잖아. 정 같지가 않아. 우리 좀 깐깐하게 빌려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태세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한번 보니까 어때요? 부동산 자체가 지금 자금 문제를 겪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자금에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당분간 금리가 높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가 지금 살아날 좀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싸게 지어서 싸게라도 팔았는데 요즘은 싸게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비싸게 팔면은 살 사람이 살까요? 안 사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어요. 뭐 고깃집을 해서 뭐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비싸진 집값을 내가 살 수 있지만 요즘은 고깃집 사장님들도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올라가는 집을 계속 받쳐주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